자, 일곱 번째 최근접 이웃입니다. 자, 최근접 이웃은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접 이웃은 이 알고리즘 자체가 그 입력과 결과가 있는, 즉 입력과 결과가 있는 그 데이터들이 그 주어진 상황에서 새로운 입력에 대한 결과를 추정할 때, 그리고 결과를 아는 최근 접한 K개의 데이터에 대한 결과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거는 단순하게 지리가 있을 경우 우리가 여기 어떤 지리에 대해서 데이터 간의 거리 계산을 한 결과를 반환해주는 그러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근접 이웃을 탐색하는 알고리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접 이웃 K개로부터 결과를 추정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자, 보면은 이런 어떤 데이터가 있다고 치면요, 지리로 이 위치 검은색 동그라미라는 지리가 들어오면요, 그 지리로부터 데이터 간의 거리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 데이터가 얼만큼의 거리를 가지고 있는지, 지금 빨간색 삼각형이 이 지리한 지점과 얼만큼의 거리를 가지고 있는지가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 K nearest neighbor, K개만큼의 근접한 이웃을 알려주는, 그래서 줄여서 KNN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KNN 알고리즘은 데이터 간의 거리 계산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거리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요소인데요. KNN 같은 경우는 거리 계산을 위해서 수치 데이터, 범주형 데이터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수치형 데이터인 경우에는 아주 간단하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라는 이 방법을 사용해서요, x와 y에 대한 어떤 데이터가 있다고 치면요, 거기에 대해서 디스턴스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x1에서 y1을 뺀 거를 제곱을 취합니다. 그리고 x2에서 y2를 뺀 걸 또 제곱하고요. 그러니까 각각에 대해서, 각각 차이에 대해서 빼고 제곱을 취한 걸 다 더하면 바로 디스턴스가 나옵니다. 근데 그 디스턴스가 바로 유클리디언 디스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순하게 거리를 계산할 수 있고요. 만약에 범주형 데이터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응용 분야의 특성에 맞게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자, KNN은 이 효율적인 근접 이웃 탐색이 가능하고, 그러나 데이터의 개수가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계산 시간이 증가되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산 시간이 증가되는 문제 때문에 우리 데이터가 많을 경우 인덱싱, 색인 자료 구조를 사용해서 좀 효율적으로 빠르게 계산하는 데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 인덱싱 자료 구조는 일반적인 R 트리를 쓰거나 KD 트리를 쓰거나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적 K개로부터 결과를 이제 추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자, 분류일 경우와 회귀 분석인 경우가 다른데, 이 분류일 경우에는 출력이 범주형 값, 그리고 다수결 투표, majority voting, 즉 개수가 많은 범주를 선택하는 형태로 사용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근접한 거에 대해서 내가 이제 K개만큼 근접한 거를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 결과 자체가 얘는 지금 빨간색 삼각형이 많이 이렇게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거, 개수가 많기 때문에 그 분류에 해당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다수결 투표를 하는 형태입니다. 자, 회귀 분석은 어떻게 할까요? 회귀 분석은 출력이 수치형 값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최근적 K개의 평균 값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평균 값에 따라서 거기에 값이 무엇일지 이렇게 평균 값을 취하고요. 여기에 이제 웨이티드 썸 해가지고 그 거리에 반비례하는 어떤 가중치 사용을 해서 어느 정도 좀 보정이 된 그러한 수치 값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류이거나 회귀이거나 어떤 K개만큼으로 K개의 그 이웃, 근접 이웃에서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할지, 어떤 식으로 수치 값을 결정할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정하는 형태죠. 자, 그래서 KNN은 그 학습 단계에서는 실질적인 학습이 일어나지 않고 데이터만 저장해요. 이게 이제 좀 다른 모델들과 좀 차이가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학습할 때는 실제적으로 학습에 필요한 어떤 뭔가가 동작하지 않고 리소스가 사용되는 게 아니라 실제 데이터만 저장하고 있다. 그러고 실제 지리가 들어왔을 때만 그에 따라서 계산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학습 데이터가 크면 메모리 문제가 발생하는데 왜냐면 이 KNN 방식은요. 이 학습 데이터 자체를 다 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장해 놓고 그 저장된 거에서 뭔가 질의가 들어올 경우에 그에 따라서 이 디스턴스를 계산하는 형태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 자체가 다 저장되는 형태라 메모리 부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지 러닝인데요. 자, 게으른 학습이라고 합니다. 실제 학습 단계에서는 저장만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실제 모델을 만들거나 하는 그런 동작이 없기 때문에 레이지 러닝이라는 별칭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데이터가 주어지면 저장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새로운 데이터가 주어졌다. 그럼 어떻게 돼요? 기존에 저장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 학습을 수행을 하는 형태라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레이지하니까 레이지한 이유가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때 이제 러닝을 하기 때문에 게을러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그 KNN 알고리즘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